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라가 망한다면, 망해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외로 가는 배 타려고 금부치를 모아두셨습니까? 대책 없이 기다리기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으로 대접받지도 못했던 세상이니까 확 뒤집히라고 소리나 드시겠습니까? 민초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급자였으나 정치권의 부패를 목격하고 낙향해서 학문에 전념한 매천은 기록에 몰두합니다. 어제에 이어 그의 눈으로, 가슴으로 구한말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신대학교 김진혁 교수님 모시고 매천야록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또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본격적인 이야기 하다가 이제 흥분될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좀 진정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천야록은 예.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것이 바로 네. 당시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뭘 받고 뭘 해주고 이런 것들이 뭐 다. 말도 못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권력자들이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뭐 고위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예. 그러나 실제 고종 또 민왕후 예. 또 흥선대원군 예. 당시 또 여흥민 씨 핵심 멤버들 또 안동김 씨 핵심 멤버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실려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이 분명히 이 나라를 장악할 것이다. 혹은 일본이 네. 앞으로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견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견들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것을 갖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서 또 예언을 하기도 했죠.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저는 예. 그 근거가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청일전쟁 때 이제 평양에서의 이야기였는데 예. 일본 군대가 이제 평양에 갔는데 물도 사 먹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물도. 예. 그러니까 그 평양 사람들한테 자신들이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고 물도 사 먹고 그리고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가지고 절대로 백성들에게 단 하나도 해코지하지 않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가고 돈 주고 다 쌀도 예. 식량도 사다 먹고 그러니까 당시에 평양 백성들이 일본 군인에 대해서 너무나 호의적이었다는 호감을 가질 거죠. 수밖에 없네요. 그런 반면에 예. 청나라 군대는 와가지고 노략질하고 여자들 강간하고 그러니까 이 청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예. 오랫동안 자신들이 조선에 대한 종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행을 저질렀던 네, 거죠. 예. 그러한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정중하게 행동을 하니까 당시 조선 백성들이 거꾸로 일본인들을 위해서 정보를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일본인들에게 예. 길 안내를 해주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지지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그랬겠네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매천은 당시에 계속 글을 쓰면서 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예. 즉 일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예. 그러나 일본 군사들의 그런 합리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일본이 분명히 아주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훗날 예. 뭐 세월은 많이 흘러서 훗날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마오쩌둥의 군대가 예. 왜 국민당의 장개석 군대를 물리치고 대륙을 1949년에 점령했느냐.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일본 군대가 했던 네. 그런 행동들 때문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느냐 지지를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네. 달려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일본 군대는 조선을 갖다가 점령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선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던 거죠. 예, 뭔가 계산돼 있었던. 엄청나게 계산됐던 거죠. 그 계산된 행동을 예. 당시 백성들은 판단하지 못했는데 이제 매천 선생은 그 계산마저도 다 판단했던 거예요. 다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으로 물밀듯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감당 못하는 예, 거죠. 이런 걱정을 예. 하게 된 거죠. 그러한 반면에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이 정도로 교묘하게 자신들을 위장하면서 조선 백성들을 위하는 군대 혹은 조선 백성들을 위하는 국가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당시에 지도층들 특히나 고종하고 민왕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매천야록에서 제일 먼저 이제 비판의 대상은 역시 대원군이었던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잡는 과정서부터 이 내용을 좀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원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대원군이 갖고 있었던 편협함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매천 선생이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대원군이 자신이 권력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 측근들을 굉장히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천하장한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명의 장사들, 건달들을 갖다가 이 거느리고 다니면서 온갖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이 소위 말해서 주먹밖에 쓰지 못하던 이 사람들이 권력의 이제 중심이 돼서 온갖 나쁜 짓을 해대는 것이죠. 그죠? 원래 이 이제 국가 지도자들은 공과 사에 대한 개념이 투철해야 하는데 그럼요. 이 공과 사가 대원군한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대원군이 그 안동김 씨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안동김 씨들의 60년 세도 정치가 조선의 백성들을 고통으로 빠뜨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 바꿔내려고 했던 흥선대원군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공과 사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그 흥선대원군은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올바른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매천 선생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이제 권력자로 등장한 인물이 민왕후 아니겠습니까? 민왕후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성왕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민왕후가 맞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 김기업 교수의 책을 이야기하면서 민왕후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민왕후가 조선을 망친 장본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사실 내년이 두렵습니다. 내년이 왜 두렵냐면은 내년이 을미사변이 있는지 12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120년이 되는 해인데 을미사변을 통해서 또 명성황후와 관련된 수많은 드라마, 영화, 소설, 뭐 뮤지컬 이런 것이 다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상업적으로 찬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그 민왕후가 갖고 있었던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상업적인 활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극도의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 말이 그 한 문장이 아주 뭐 이 말이 이제 한반도 방방곡곡에 뭐 잔뜩 퍼지고 있겠죠. 그죠? 사실은 이제 그럴 정도로 이분이 국모로서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매천야록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민왕후가 얼마나 파티를 좋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음담패설을 좋아했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시로다가 이제 그 저작거리의 광대들을 불러서 이제 춤추고 노래하게 하죠. 장인들 앞에서. 근데 이 광대들이 아주 이제 음란한 노래를 이제 해대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길거리에서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났는데 뭐 헤어지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애둘러 표현한 내용인 것 같고 예.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당시 사회에서 예. 충격적인 언어들로 이제 막 그 잡스러운 그거를 노래들을 궁에 이제 와서 불렀겠죠. 공연을 궁에 와서 하는 거예요. 예. 임금하고 이제 그 왕비 앞에서 이제 예.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냥 잡스럽게. 예. 그래서 당시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관리들이 예.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네.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성리학을 공부했던 그래도 이 유교주의자들인데 기본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차마 들을 수 없어 고개도 돌리고 했는데 민항음악 너무 좋다고 당시에 치마를 걷어 올리고 예. 허벅지 그러면 맨살이 드러날 예.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맨살까지는 아니겠지만 속옷을 입었긴 했을 테니까 치마를 걷어 올리고 그 손으로다 허벅지를 치면서 깔깔대고 웃고 너무 재밌다. 천박했네요. 천박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민항호에 대해서 예.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썼던 이제 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예. 그 책에 보게 되면 굉장히 지적이고 네. 아름답고 또 날카롭고 예. 창백하지만 날카롭고 그러면서 언어도 상당히 뛰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민항우가 갖고 있는 영특함은 굉장히 예.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주로 읽었던 책이 예. 좌시춘추라는 거 아닙니까? 춘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경 중에 하나거든요. 예. 공자가 저술했던 이제 그 고대 이제 춘추 시대의 역사인데 그것을 갖다가 좌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그걸 정치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석을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좌시춘추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정치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정치교과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맹자고 맹자. 그 중에 하나가 서경이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좌시춘추인데 예. 이런 맹자하고 좌시춘추 이런 책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영특하고 정치적 야심이 많았던 인물인 야심이 것도 많은 건 건가 보네요. 분명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그 부정부패와 그리고 개인 친종주의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들, 예. 너무나 그 아량을 많이 베풀고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없고 그 속에서 퇴폐 문화를 갖다가 지극히 이제 강조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이 매천 선생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민항우가 이제 고종하고 같이 예. 그 두 사람이 파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새벽까지 궁중에 광대들을 불러다가 술을 먹고 예. 놀고 파티를 하다가 예. 이제 잠을 자면 예. 오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그러겠죠. 뭐 시커 먹고 새벽에 자면. 그렇죠. 예. 뭐 지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술 먹으면은 그거 감당되겠습니까? 저도 오늘 방송하러 오기 전에 이틀 저 전국 문화재 지킴이 대회 행사 있어가지고 예. 사람들 만나서 이틀 술 먹었는데 오늘 뭐 누가 술 한잔 하자 그래도 죽어도 술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며칠 먹게 되면은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네. 맑지 않은 머리로다가 정사를 볼 리가 없잖아요.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날이 국가는 더 망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시 동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동학을 갖다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동학교도들에 대해서 네. 이제 비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화기문이라고 하는 책이나 동비기략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동학교도를 이제 동비라고 해서 굉장히 천박하게 낮췄던 예. 물론 이것이 매천 선생의 역사의 한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평민들이 난을 일으켜 가지고 국가 체제에 대해서 항거하는 모습들을 이제 그걸 올바르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겠네요.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앞선 이야기가 또 중요한 거예요. 왜 이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왜 이들이 비록 그 국가를 향해서 칼을 뽑아든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학교도들이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농민운동으로 크게 확대가 되어져 나가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종의 잘못이다. 다만 네. 이 부분들을 빨리 합리적으로 풀어내서 이런 동학난이 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양심적이네요. 양심적인 거죠. 이분 자체가 예. 원래 그 양심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그 안동김 씨들 특히나 이제 안동김 씨들이 왜 장동김 씨라고 이제 이름이 불리어지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김조순이 이제 자함은 안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표현에 의하면 이분 표현에 의하면 자함은 안쪽에 성곽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성곽 안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전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공간처럼 선경의 공간 같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살게 하고 굉장히 아마 그 숲 안에서 폼나게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이제 굉장한 살았던 면적을 차지했는 겠죠, 모양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자하동을 갖다가 이제 자동이다 예. 이렇게 부르게 됐고 그 자동의 발음이 장동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도 거기는 이렇게 그 상명대 입구로부터 그 일대가 부촌이에요. 네. 엄청 부촌입니다. 지금도 멋있죠. 예, 그 앞에 보게 되면 예. 석파정이라고 있어요. 예. 그 흥선대원군 별장. 예. 그 흥선대원군 별장이 그게 안동김 씨한테 뺏은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그게요? 예. 그 뺏은 이야기도 예. 이 책에 자세하게 좀 실려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가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아하. 그래서 이 집을 하루만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계속 이제 안 빌려주고 또 나한테 팔아라 그래도 안 팔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왕의 아버지가 네. 하루만 놀게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빌려준 거죠. 예. 그랬더니 흥선군이 교묘한 방법을 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예. 글로 데려가서 하루 놀게 한 겁니다. 어허. 조선시대 때 국왕이 머물렀던 전각을 신하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허. 그래서 예. 이 안동김 씨 이제 김병기가 예. 왕이 왔다 간 자리인데 예. 차마 어떻게 그걸 자기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흥선군이 야, 너 못 가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라. 접수. 이래서 접수를 한 거죠. 그럴 정도로 흥선군이 또 교묘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 또 이 책에는 이제 들여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동김 씨들이 예. 얼마나 많은 이제 그 부정행위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특히나 아주 요거는 좀 그 일반인들 시각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분이 이제 객관적인 글쓰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묘한 내용은 하나 있어요. 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노론들에 대한 은연중의 비판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때 네. 당파를 이제 거의 거론을 하죠. 예. 또 누구의 후손이다. 예. 그런데 거의 나쁜 짓 한 인간들은 다 노론들 이야기를 많이 써놔요. 그리고 남인 중에서도 예. 일부 이제 써놓기도 하죠. 예. 사실은 이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가 이제 남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남인을 이제 우대하는 정책들을 쓰는데 흥선대원군이 데리고 온 인간들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인에 대한 이제 은근한 비판도 예.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소론은 별로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때가 이제 뭐 소론들이 거의 몰락을 해서 관직에 나간 자리도 거의 없었으니까 나타난 사람이 비판할 없겠죠. 예. 대상도 없었겠지만은 소론들은 이제 별로 크게 비난하지 않지만 노론의 후예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필봉을 이제 들이댔던 것도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민씨들 같은 경우가 이제 민승호가 폭사되는 장면에 대해서 민승호가 이제 당시 최고의 권력자로서 예. 행세를 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이제 폭탄을 집으로 예. 보내죠. 그죠? 선물이라고 위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위장된 선물을 열어보다가 이제 폭탄이 터지는 터져서. 바람에 이제 죽게 예.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사건을 굉장히 매천 선생은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왜 중요시 여겼냐면 바로 영민 씨 세력의 단결이다. 그건 거꾸로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왕으로 만들고 나서 10년 동안 섭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민왕후하고 이제 서서히 대결 구도가 커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민왕후가 이제
흥성군을 뭐 면함 최익현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쫓고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죠.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이제 자신들의 인척들, 영민 씨들을 대거 불러들이죠. 그들을 이제 조정 곳곳에 이제 박아 놓습니다. 이들이 참 무능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건 좀 약간 훨씬 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예. 이 여자들이 보면 자기 친척들과 관련해서 특히 더 애정을 갖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예. 이게 뭐 여성 편야 뭐 이런 거 비하 이건 절대 예. 아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 예전에 이제 성종이 즉위할 때 예. 성종이 12살에 즉위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예종이 이제 죽었는데 예종은 자기한테는 이제 작은 아버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종의 아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당시 세조의 그 왕비였던 정의왕후 윤 씨가 대왕 대비로서 바로 자신의 큰아들이었던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자을상군을 이제 국왕으로 임명을 하고 본인이 이제 그 수렴청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 수렴청정을 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친척들 등용이에요. 외척들 등용.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 윤 씨들 엄청나게 등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종 초반에 엄청나게 무리한 일이 많아지고 결국은 그렇게 무리한 외척들을 등용하다가 그 윤비가 정의왕후가 7년 만에 수렴청정을 놓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도 막 신하들이 이제 난리를 많아서. 치니까 민왕후가 그것과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민 세력들을 이제 대거 등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흥선군이 다시 재집권을 노리는 과정 여기서 이제 폭탄을 만들어서 민승호에게 보낸 거죠. 민승호가 이제 거기서 터져서 이제 화약이 터져서 죽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왕후는 더욱더 흥선군을 갖다 차단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영민 씨들이 더욱더 결집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그렇겠네요. 더 막 이제 모은 거죠. 오히려 이 흥선대원군의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무모한 행동이 우리 영민 씨들을 단결시키면서 더욱더 큰 부정부패로 이어져 가지고 조선이 망하게 되는데 결과가 그렇죠. 됐네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악화가 돼서 이런 엄청나게 잘못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결국 이제 이 부분들 속에서 이제 나라가 점점 더 피폐해져 나갔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책의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을사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나라를 뺏기게 된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상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이제 이지용의 아내였던 뭐 이용경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박재순이라든가 혹은 이완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아주 상세하게 실려져 나가는 거죠. 그때 당시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냐.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게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까지 가게 된 거냐. 이것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분석을 하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그 구례 땅에 있으면서도 이런 분석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인으로서의 소명도 있겠고요. 당연히 그거죠. 또 자기 눈에 일단 보이는데 그거를 안 쓰고 못 빼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지식인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글 읽는 사람으로서 처신하는 문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지식인들이 바로 매천 황현 선생을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사회를 바로 잡아가듯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지식인들의 행동과 또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지식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지식인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돈이나 권력의 냄새를 더 잘 맡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아이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교수님도 뭐 교수 사회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렇게 딱
단언 못 하시죠? 뭐, 그 같은 교수들 사이에서도 권력에 이렇게 아부하거나 권력과 함께 하려고 하는 지식인들, 그 교수들 굉장히 많죠. 그죠? 그 지식이 굉장히 유용한 무기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야, 저걸 저런데 안 쓰고 제대로 쓰면 참 좋겠는데 좋은 칼을 나쁜 데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사람의 양심인 거예요. 네. 조금 이게 다른 이야기인데 한국 사회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염치가 없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염치. 염치가. 예. 부끄러운 줄 그럼요. 몰라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의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먹을 것만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예.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백성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막판에 승질 나고 있습니다. 또 참아야죠. 이게 또 어쨌든 그 매천 선생의 모습은 예.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이 예. 저는 활용정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분이 이제 풍문으로 예. 나라가 뺏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늘상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성신문을 배달을 해서 옵니다. 봤다 그랬죠. 예. 그래서 황성신문이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구례까지 내려오는 날이 보통 이제 나흘에서 닷새 정도가 걸려요. 혹은 이제 빨리 오게 되면 이제 사흘 만에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오는데 그걸 보고서 이분이 나라 뺏긴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죽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차라리 나라도 죽어야 되겠다. 나라의 은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만 그래도 나라도 죽어야지 선비로서의 체면이 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거죠.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런 분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후대에 그나마 덜 부끄럽고 뭔가 그렇죠. 좀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한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 매천야록, 황현의 매천야록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보시면 도움은 당연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매천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과거에도 급제를 했었고 뭐 성균관 유생시에도 합격했었으니까 수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문학과 역사와 실천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하죠. 저는 실천이란 말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학문만 깊으면 뭐합니까? 그걸 악용한다면 무지랭이 만도 못합니다. 위험한 일이죠. 역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고집부린다면 이것도 또 처치곤란한 장애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천이 탁월한 문장력과 파고드는 추진력으로 일본의 정당성을 기록했다면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학문도 중요하지만 바른 생각과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책 읽기 프로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분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신 겁니다. 세월호를 정치적 이슈로 생각하는 거죠. 왜 죽었는지 몰라서 규명하자는 게 정치적인 겁니까? 정치할 때 정은 바로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덮어버리는 게 바로잡는 게 아니죠. 뭘 좀 알고 정치인이 뭐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단풍놀이나 가서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시든가요.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